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또 FMC 이후에 또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들도 꽤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알트코인을 또 어떤 걸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실 거고, 그리고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최근 이제 제가 엊그저께 추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안에 범인주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30%, 40%, 50%뭐 많게는 100%까지 이더리움을 몰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10%, 20% 그리고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매수 안 하신 분들도 혹시나 계실까봐 오늘 다시 한 번 더 제가 매수가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 앞으로 최소 저는 40% 이상씩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40% 가면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도 최소 40% 이상씩은 또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어떤 걸 또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정말 알차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자, 먼저 FMC에 대한 얘기들보다 이미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자,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물 경제에 대한 침체 사인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상승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유동성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쵸?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현재 보시는 거는 미국의 재무부 장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4월 23일 보이시죠? 자, 이것만 보시면 되세요. 집중해 주세요. 4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계속 하라 그랬죠. 이건 뭐냐면 이 통장 잔고에서, 자, 우리가 업비트나 뭐 투자를 할 때 업비트나 빗썸으로 돈을 옮기죠.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잔고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업비트나 빗썸으로 돈을 옮겼다는 것은 시장으로, 코인 시장으로 돈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재무부 잔고에서 돈이 빠졌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코인 시장으로 돈이, 유동성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4월 23일부터, 자, 아까 며칠 했죠? 4월 23일 했죠? 4월 23일을 끝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자, 크게 급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어땠죠? 최근에 물량을 더 이상 쌓아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9월 10일까지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잔고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잖아요. 이 잔고에 있는 돈들이 시중으로 풀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보게 되니까 어때요? 자, 9월 12일 이후부터 해서 9월 중순부터 해서 이 잔고가 크게 채워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 돈이 흡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9월 15일 이후부터 해서 어떤가요? 시장의 잔고가 풀어진다.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간다?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돈들이 한 번 더 채워지게 되는데요. 4분기 동안 풀어질 금액들이 5,900억 달러입니다. 그죠? 5,900억 달러가 이제 10월 달부터 풀리게 돼요. 그럼 이 돈들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등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면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십니다. DGA 잔고, 영래포 잔고, 레포 잔고 다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은 돈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을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최소 30에서 40% 정도 들고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이더리움을 매수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현재 이더리움이 앞으로 더 크게 급등함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수혜되는 알트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미 자, 590만 원, 570만 원 이때보다 300만 원대, 350만 원대 이때부터 다 나갔던 코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610만 원, 자, 635만 원 고래들 단가, 자, 이때가 언제예요? 얼마 전 떨어질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30% 이상, 40%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 비중이 10에서 2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어디서 잡아드려야 될지, 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보시면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 고래들 단가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고래들의 단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 보이시죠? 자,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 자,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라고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고래 평단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 나오죠. 자, 고래 평단 넘어가고 나서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어디예요? 고래 평단 구간에서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죠. 고래 평단 여기죠. 자, 교차 지점 여기죠.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570만 원. 그쵸?
5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갔던 것이고요. 지금은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현재 살짝 눌리는 구간들 있죠. 635만 원. 자, 635만 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알트코인들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많게는 10에서 15%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 비중을 잡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15% 들어가기보다는요, 5%에 3번, 7%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으세요. 왜 그런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순환매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순환매가 뭐예요? 돈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더리움 올라갔다 솔라나 갔다 이런 돈의 흐름들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를 결정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 자체, 이 카테고리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디파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RWA.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자, 크게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디파이 안으로만 들어가도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쭈르르륵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중에 1등이 누구예요? 랜딩, 대출, 리퀴드 스테이킹, 리스테이킹, 브릿지, 일드, 자, 덱스, 그렇죠? 베이시스 트레이딩, 쭈르륵 있죠?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에 몰빵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 올라가는데 우리가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아봐야 15%를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40% 정도를 우리가 이더리움에 채웠으면 나머지 5개 정도, 현금 10% 정도 비중은 남겨두시는 게 좋고, 나머지 자 50% 정도는 10%씩 나눠서 5개로 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 사이트 있죠.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 보니까 자, 어저께 게시물에다가 제가 계속 이거 올려드리고 있죠. 자, 코인파파 보이신가요? 자, 이거 접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제가 남들이 쓴 글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걸 보여주냐, 너가 추천해줬으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다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나요? 제가 진짜 구독자방에다가 여러분들 다 브리핑 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불안해하시고 걱정되시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계속 올려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파일을 갖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링크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유니스와 폴리곤 어떤 코인인지,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작성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 보시면 이더리움 유니스업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들 있죠. 이거 합산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제가 돈 내고 이용하거든요. 각각에 한 20, 30만, 40만 원, 50만 원씩 해요. 이런 것들도 꽤 비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올려드린다고 해서 뭐 그냥 보고 지나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거래소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매수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중 자체가 모든 분들이 다 비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비중 자체 조절이 안 되면 그것 또한 리스크에 포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매번 코인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못 담는 코인들도 있을 거고 담을 수 있는 코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비중 자체가 꽉 차버리거나 아니면 비중 조절이 잘 못해버리게 된다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어떤 거래소인지 비중인지 그런 걸 제가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이 조금 많이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상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개별적으로 맞춰서 대응을 해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만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여기 링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오늘 코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먼저 이제 폴리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진짜 제가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거 사이트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폴리곤이라는 것들, 그리고 레이어 2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될 코인 중에 하나가 레이어 2입니다. 자, 레이어 2가 왜 중요한 거냐면, 레이어 2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레이어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근데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활성 주소수가 높아지게 돼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 여러분들 롯데월드나 놀이공원 가면 애들 엄청 많고 가족들 엄청나게 몰리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만큼 롯데월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 만큼 롯데월드는 돈을 많이 벌겠죠. 맞아요. 돈을 많이 번 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별개의 얘기긴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단점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놀이공원 가서 사람이 많으면 많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도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을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갑 전송을 하게 된다면 거래소에 이체했을 경우, 자,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일 경우는 30분 정도가 걸려요. 30분 이내로 걸리게 되는데, 거래소로 이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게는 1시간 이상씩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분 안으로 되는 트론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 데다가 더군다나 여기다가 더해서 돈도 많이 든다면, 수수료도 많이 든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복잡하고 과부하 됐을 때 이더리움을 이용하실 건가요? 이용하지 않겠죠. 그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게 바로 레이어 2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레이어 2도 여러 가지 이렇게 솔루션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솔루션이 뭐냐면 바로 롤업 방식의 레이어 2 솔루션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롤업 방식이라는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옵티미스틱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옵티미즘 생각나신가요? 그 옵티미즘의 옵티미스틱,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이게 옵티미스틱 롤업, 자, 그리고 GK 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옵티미즘 롤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안에서 옵티미즘 롤업 안에서도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 보이시죠? 옵티미즘 롤업,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아비트럼이죠. 그렇죠? 아비트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비트럼 들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00원, 500원 대부터 나갔던 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비트럼을 재매수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일단은 아비트럼에 대한 고래 단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현재 보시는 것은 최근 한 달간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단가예요. 사실 아비트럼은 한 6개월 동안 매집했던 부분들이어서 6개월간의 고래 단가를 보게 되면 완전히 바닥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고래들의 단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자, 고래들의 매집은 우리가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에이지 컨슘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통해서 보는 건데요. 에이지 컨슘. 자, 고래들은 물량을 보관을 하고 매집을 하게 되면 어디로 이동을 시킬까요? 고래들의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겠죠. 지갑으로 이동을 시킬 때 이 지표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 자체는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를 할 때 지갑으로 대량으로 물량이 이동이 될 때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당겨보면 그 전부터 해서 최소 6개월 이상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6개월간의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제가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자, 보시면 어때요? 자, 고래들의 단가를 이미 넘어섰죠. 자, 고래들의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 이 빨간선 가격의 교차 지점, 여기 1번 구간이 고래들의 단가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좀 복잡하죠? 검은색을 좀 치워볼게요. 자, 과거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 제대로 된 상승 추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고래 단가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시작된 가격대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그냥 매수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자, 여기서 상승이 한 번에 끝났습니다. 이런 자리는 단발성 상승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치를 실질적으로 매집해왔던, 자, 코인별로 다 달라요. 몇 개월 동안 매집을 했는지 코인별로 싹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시면 어때요? 자, 고래 단가 구간들을 확실하게 넘어간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자, 이 당시에는 고래 단가라는 거예요. 고래 단가는 매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래 단가, 현재의 고래 단가가 바로 현재 플러스 27% 구간, 어떻게 보면 현재 가격부터 마이너스 한 30% 정도 구간의 고래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이미 지금은 상승 시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 한 달 동안 어떻게 돼요? 자, 횡보하면서 매집해왔던 고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알아요? 이걸 통해서 알죠.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알아봐요? 한 달 동안 매집했던 고래들의 단가. 자, 그 단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비중 10%, 15%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 한 달간 매집했던 고래 단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번. 자, 그리고 자, 이탈했죠. 이거는 이탈한 겁니다. 회복해 줬죠. 자, 어디서 회복을 해줬어요? 자, 바로 여기가 2번. 자, 여기가 3번. 자, 교차 지점 보이죠? 4번. 자,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고래들의 단가. 자, 살짝 넘어갔죠.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레이어 2가 왜 올라간다고 했어요?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왜 가요? 이더리움을 오래 걸리니까 이체 시간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이체 시간이 1시간 걸린대요. 자, 카카오뱅크 안 쓰고 토스로 이용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레이어 1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레이어 2로 바꿔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깊게 들어가면 밸리데이터 얘기까지 해야 돼서, 자,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현재 아비트럼도 충분히 급등하고 최소 1,100원 이상도 보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은 옵티미스틱이 시장 점유율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앞으로 성장할 것들을 우리가 잡아야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 성장세를 보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번 기본 프라이버시 보호 로드맵을 공개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더리움은 영지식 증명과 혁신적인 암호 솔루션을 융합하여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인증할 때 문자로도 인증을 하지만 패스앱으로 대부분 많이 인증을 하실 거예요. 그쵸? 결제를 하거나 모바일 결제를 할 때 패스앱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패스앱에서 우리가 인증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정보들을 통해서, 자, 예를 들면 은행 A라는 은행에다가 패스 인증을 했다라고 하면 나의 정보를 은행에다가 제공해 주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러면 나의 정보를 전달하고 나서 나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은행에 로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투명성과 프라이버시가 공존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정보를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암호화된 기술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코인 아빠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나의 저 코인 아빠의 신용 정보라든지 아니면 저 코인 아빠의 주민등록 정보를 굳이 은행에다가 전달하지 않아도 아, 얘가 코인 아빠구나 라고 알게끔 해주는 그 기술이 바로 암호화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디파이와 연결이 됩니다. 디파이는 뭐예요? 탈중앙화 금융이에요. 일단은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영지식이라고 있잖아요. 이 영지식 증명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지식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미스틱 롤업이 아니라 바로 GK 영지식 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GK. 자, GK 안에서도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리네아이긴 합니다. 하지만 리네아는 신규 상장이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봐도 좀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현재 자, RWA
RWA와 그렇죠? RWA 안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점유율 99%라고 있는 게 바로 폴리곤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영지십에 대한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폴리곤 역시나 꽤나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등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폴리곤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특히나 빗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스타크넷 185원 이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조금만 좀 더 어렵게 해도 될까요? 자, 이거는 알면 득이 되는 부분들이지 실이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과부하가 되면 이렇게 레이어 2라는 시스템이 보완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보완을 해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서 모든 가전제품 부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 다른 회사에서 1차 벤더, 2차 벤더라는 이런 하청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1차적으로 아비트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에어로드롭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태계예요? 베이스 생태계입니다. 이 베이스는 뭐예요? 베이스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베이스예요. 근데 레이어 2이기 때문에 베이스 네트워크라는 따로 생태계가 존재해요. 그게 에어로드롭 파이낸스, 스파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자금들이 결국 그 각각의 아비트럼 네트워크, 스타크넷 네트워크 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각각의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스타크넷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예치 상품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근데 저도 예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 이율 자체가 30%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TBL 자체만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자금들이 꽤나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지식 증명으로 인한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스타크넷 안에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슈 자체가 2가지, 3가지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각가지, 자, 레이어 2 안에서도 영지식 하나, 옵티미스틱 하나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아비트럼도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주식 토크나 로빈후드 연관성 다 있는 코인들이죠. RWA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레이어 2를 접근을 하신다 했을 때, 자, 레이어 2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GK 롤업 하나, 자, 옵티미스틱 하나, 요 정도까지. 폴리곤 들고 계신 분들은 아비트럼까지만, 이 2가지만 각각의 10%씩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썸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타크넷 추천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디파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코인들은 제가 구독자방에 다 올려드렸고 추천 나갈 겁니다. 매수가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비중 관리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 좀 내용이 많이 복잡하고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게시물에다가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다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다 올려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올려드릴 거니까. 자, 몰빵하지 마세요. 비중 다 채우지 마세요. 계속해서 종목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좀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또 많은 수익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시면, 자, 빗썸 이용하시는 분들, 아이겐 레이어, 자, 업비트 없죠? 이거 리스테이킹의 1위거든요. 이분 말고도 지금 웜월도, 자, 보시면 브릿지로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110원 때부터 나갔던 게 웜월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 어저께도 오일러로 또 꽤 많은 수익을 보셨던 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트리하우스 상장할 때 80% 수익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빗썸에 있는 것들도 좋은 코인들 많으니까 이렇게 혼자 하시면서 힘든 부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 다 한 번에 못 챙기지만 적극적으로 저를 괴롭혀 주세요. 괴롭혀 주시는 만큼 저도 신경 써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장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내시고 잘 해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게 저 또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